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촌 2동 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하숙 의원입니다. 제22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심재현 의장님과 동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작년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올해 10월에 새로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국내외적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늪에 빠진 경제적 상황, 지역적으로는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민과 간이 협력하여 영주 다목적 댐 건설 사업 준공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영주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한다며 그 어떠한 난간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반려동물 및 유칠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영주시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다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반려동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의미하고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와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가지 동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반려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에서 수행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 전체 가구의 30%이며 반려견과 반려묘는 860만 마리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25%가 증가하였고 반려동물의 숫자도 증가한 가운데 반려견을 반려묘보다 훨씬 많이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이 1,448만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31만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반려가구의 54%를 차지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9만 반려가구로 도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물론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포변 수 등 조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현황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통계청에서 수행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14만으로 일반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 반려동물의 실태에서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기에 영주시에서도 반려동물은 물론 유실, 유기동물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반려인을 포함한 영주 시민 모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국의 모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남서 시장님께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에서 시작된다고 볼 때 먼저 동물보호법에 따른 6가지 동물별로 영주시의 반려동물 규모 등의 현황과 조사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반려동물 현황 파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올령 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해서는 보호, 유기, 유실 방지, 질병의 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현황과 미등록 적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동물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세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읍면부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의 반려동물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주시는 2015년부터 유기 유실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장수면 방구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들이 복주하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보호견 수용 규모가 90두이고 운영 인력이 2명인데 동물보호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네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에서 수행한 보호동물의 반항과 입양, 안락사 그리고 자연사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입양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연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주시에서 거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영주시의회 청사에도 1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찾고 있는데 영주시 전역에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길고양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데 영주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과 향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관리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영주시에서는 내년에는 문정동 일원에 3,0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인구와 반려동물을 위해 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수요를 고려한 규모의 적정성과 안전을 고려한 전문 인력의 확보, 활성화 방안 등의 측면에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주시의 정책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관내동물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관내동물보호단체와의 연계 협력 수준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연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본의원 우리 영주시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좋은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영주시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에는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김하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현 의장과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내외적 여건이 국내 경제의 저성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지역의 폭우 피해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를 잘 견딘 만큼 우리 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북 북부 지역에 최초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었고, 본댐 완공 7년 만에 영주댐이 준공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은 물론 우리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입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댐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K 스페셜티와 오천억 원의 규모의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두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여 도약하는 영주 건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김하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주시의 반려동물 규모 등의 현황 및 조사 방식과 향후 반려동물 현황 파악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를 포함한 6종류의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상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중 등록 대상 반려견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 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영주시 11,674가구에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1년에 2회 실시하는 가축 통계 조사 중 반려동물로 분류되는 개와 토끼가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반려동물의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반려동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계획 수립 및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현황과 미등록 적발 현황, 동물 등록 제외 지역인 읍면 지역 반려동물 관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8년 반려견의 동물 등록제가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시 동물 등록 현황은 2023년 12월 기준 반려견 4,373마리입니다. 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동물 등록 자진 신고제를 4차례 운영하였으며 동물 등록 의무 지역인 동지역 위주로 동물 미등록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물 미등록 적발 현황은 없으나 향후에는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은 현행법상 동물 등록 제외 지역으로 유실과 유기동물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마당개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읍면 자체 교육과 이장회의나 각종 행사 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수면 방구리 소재의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부지 면적 970제곱미터, 건축 면적 137제곱미터의 규모로 2015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관리 인력 2명이 유기동물 포획, 센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42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물보호센터 정기공사, 외부 견사 보온을 위해 방풍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내부 견사 보수 및 보강 공사는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보존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의 제한이 있어 쾌적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연접 부지 매입 후 중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견사 및 유기견 목욕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유기견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관리인 2명으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동물복지 업무량 증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내년 7월경 준공되는 반려견 놀이터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활성화 방안 및 기획과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현황은 2021년 122마리, 2022년 90마리, 2023년 46마리의 감소 추세입니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입양 시 유기동물 중성화 비용, 동물 등록 및 치료 비용 등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입양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통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부에서 또래이 생활하던 보호견이 이미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입소하여 폐사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견의 자연사 현황은 2021년 108마리, 2022년 118마리, 2023년 41마리가 발생했으며 적극적인 치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사를 줄이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보호견들의 진료 및 접종을 통해 건강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 보호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영주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과
향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로드킬 문제, 주택가 쓰레기 봉투 훼손 및 소음 발생 등의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개체수 조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2022년 160마리, 2023년 190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200마리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중성화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후처치와 제자리 방사를 통해 무방비한 방치를 막고 해당 영역 내 개체수 모니터링, 관리 매뉴얼 마련 등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길고양이의 관련 민원 발생과 학대 범죄 등을 방지하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필요성과 흐름에 발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정동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의 규모 적정성, 전문 인력의 확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문정동 706번지의 일원에 202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의무화된 동물 등록제를 개도하고 안전상 문제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에 한하여 반려인과 동반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유사한 규모의 타 지자체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계획 수립을 한 결과 하루 평균 등록 동물 200~300마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동시 수용 규모와 반려동물의 크기 등을 감안했을 때 3,0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인과 반려견의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 관리자 자격증 등을 소지한 상주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이공간 및 쉼터 시설의 차원을 넘어 지역동물병원과의 협업을 통한 펫티켓 교육, 행동교정 전문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내동물 보호단체와의 현재 연계 협약 수준과 향후 연계 협약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지역 문제 해결 열쇠로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관련 단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문수면 조재리의 반려견 집단 사육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갈 곳 없는 반려견 27마리를 영주시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입양처를 물색하고 중성화 수술 등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뿐 아니라 더 나은 동물복지 향상과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주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 제안 대회와 같은 정책 제안회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정책 발굴 및 홍보 반려동물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김만숙 의원님께
시장님께서 질문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김하수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하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물보호센터는 물론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 영주시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한 것이고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영주시의 반려동물 규모 등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둘 계획인지요? 본의원은 아주 정확한 파악은 아니더라도 계략적인 현황 파악과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영주시에서는 매년 영주시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고 가축 사육 현황 부문의 반려동물에 속하는 토끼와 개에 대해서 사육 가구와 마리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조사 항목을 만들고 이 통장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지금 현행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개와 토끼에 대해 조사해서 좀 더 추가해서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걸 추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영주시는 동물 등록 대행 업체가 모두 영주 시내인 동지역에 있어서 읍면부 지역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의 목적이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읍면부에도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최근에 유기 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마당개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동적인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고령군과 같은 일부 시군에서는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 등록을 시행하는 등 읍면부의 고령화 특성과 교통 불편 등을 감안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영주시에서도 이에 실정에 감안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 중인 보호동물은 시내의 동지역 외에도 풍기읍, 문수면 등 영주시 전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를 소유자에게 적기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등록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마당개 이외에도 읍면으로 찾아가는 등록제 등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면 영주시 전역의 반려동물에 대해 등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읍면동은 등록 제외 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해의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등록 업체에 가져오면은 이제 등록을 이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찾아가서 하는 거는 지금 현행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지금 등록 업체가 영주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현행으로는 지금 찾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 반장을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읍면동 지역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보호수두와 12월 기준 보호수두가 각각 40도와 42도라고 하셨는데 지난 10월에 있는 제276회 임시의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센터의 수용 규모가 90도라고 하였고 9월 기준 보호두수가 97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두세 달 만에 수치가 이렇게 반 이상 차이가 났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적정 보호두수 또는 수용 규모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동물 20마리당 센터장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동물보호센터에서는 10월 기준으로 90두의 보호동물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센터장 포함 2명이어서 필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견만을 취급하고 있어 유실 유기된 반려묘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물보호센터에 전문 인력을 포함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유실 유기 반려묘에 대한 영주시 차원의 보호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인력 부족으로 해서 지금 관리의 수용 두수는 90두가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2당 관리 인원이 이제 1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42마리가 이제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반려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증축을 하면은 아마 반려묘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네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보호 중인 동물이 질병 등으로 인해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처리를 수의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보다 자연사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보호동물이 고통을 받으며 자연사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동물의 질병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수행하여 보호동물이 고통을 받아가며 자연사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질병 중인 보호동물의 관리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연사 현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90두에서 42두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이제 감축은 됐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인 치료를 해서 더욱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영주시에는 동그라미 등 동물보호 단체가 있고 일부 단체는 영주시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반려동물 정책 실행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와 연계 협력을 함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구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도 동물 보호 단체와 저희들이 동물 구조라든가 일부 유기견
업무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한 사례가 있고 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동물보호단체나 동호인, 캣맘, 캣데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과도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좀 나눠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 질문입니다. 서천둔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이용객이 없으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주시에서 처음 만드는 반려동물 놀이터인 만큼 설계를 잘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놀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는 놀이터의 기능 외에도 복합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관리 중인 보호동물이 놀이터를 이용하게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과 입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등록률 제고를 위해 놀이터에서 현장 등록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봉화군에 있는 한국팩고등학교와 안동과학대학교의 반려동물 케어과 등 관련 학교 및 학과들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점하고 중국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가 있어서 미리 기존 있던 반려견 놀이터의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형견에 대한 이제 안전사고가 이제 가장 이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어떤 최선을 지금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도 또한 또 안전관리에 최선을 둬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활성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대로 인근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좀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적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려견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본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수립과 이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운영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선진 사례도 충분히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하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